자, 이번에는 대화 상자 윈도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예, 뭐, 영문 표기로는 다이얼로그 박스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해서, 예, 대화 상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박스. 예, 이래서 그냥 직역해서 대화 상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대화 상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메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메뉴랑은 좀 다르고요. N인데 틀렸네요. 메뉴는 사용자의 어떤 명령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로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 하나를 먼저 OX로 표현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대화 상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혹은 더 다양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때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이 대화 상자라는 게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장 핵심에서 중요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DDX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팟 11장에서 컨트롤 윈도우의 기본 부분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392페이지를 보시면 DDX, DDB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걸 잊으셨다면 여기 내용 꼭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화 상자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달 대화 상자고요. 모달 대화 상자고 이것하고 이제 구별된 다른 하나는 모델리스라고 모델리스 대화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흐름을 막느냐, 흐름이 거기서 정지가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별개의 윈도우로 따로 실행이 되느냐,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대화 상자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니트 인스턴스에 다음과 같이 이런 코드가 들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간단하게 예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좀 닫고요. 뭐 예제를 제가 그냥 상관없이 하나를 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테스트라고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 스타일은 당연히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최초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형태로 리소스가 화면에 보이실 거고요. 이걸 좀 편집해서 그럼 요 만들어진 예제 뭐 빌드해 보면은 저장해갖고 빌드해 보면은 뭐 당연히 빌드도 잘 될 거고요. 이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init 인스턴스 함수 응용 프로그램 게시 클래스 있죠? 거기 init 인스턴스 함수를 보시면 지금같이 이런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런 코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이얼로그 테스트 DLG 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가 어디냐면은 보신 것처럼 C 다이얼로그 클래스예요. C 다이얼로그 클래스의 객체이고요.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고요. 그래서 결국 그 객체를 init 인스턴스 함수 쪽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 다음에 두 모달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대화 상자를 모달 대화 상자를 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대화 상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일단 리소스에 가셔가지고요. 대화 상자 리소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를 삽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이제 리소스에 새로운 대화 상자가 나타났겠죠. 물론 이제 속성을 이걸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일단 다이얼로그 모달 이렇게 리소스 아이디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편집할 때는 이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우셨던 컨트롤 윈도우 같은 거 여기다 다 집어내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 간단하게 스태틱 컨트롤을 가지고 모달 다이얼로그 요렇게 그냥 요 메시지만 하나 출력하도록 할게요. 메시지만 출력하고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를 추가해서
근데 여기 기본 클래스 좀 미리 보셔야 되는데, 여기 그 HTML, DHTML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C 다이얼로그로 바꾸세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C 모달 DLG 이렇게 하겠습니다. C 모달 DLG. 그래서 요거를 생성을 하시고,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클래스가 여기 등록이 되겠죠. 모달 DLG가. 그래서 그러면 저 대화 상자를 이제 언제 출력할 거냐인데요.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간단히 이제 버튼을 일단 새로 하나 만들고 버튼 이름은 모달 대화 상자다 이거죠. 예. 모달 다이얼로그를 출력할 거다. 그래서 버튼은 리소스도 바꾸겠습니다. 버튼 언더바 모달 이래 놓고 요 핸들러를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등록한 그 클래스가 있죠? 예. C 모달 DLG. 저 클래스 객체를 선언할 거기 때문에 헤더를 인클루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아까 등록하신 버튼 핸들러에다가 예, 이렇게 C 모달 DLG 선언하시고 DLG 제가 클래스 이름이 틀렸나요? 왜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모달 DLG 모달 D로 했네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M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좀 굉장히 한번 많이 아팠는데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많이 아프고 나더니 좀 뭐가 이상해졌나 봅니다. 도달이 돼버렸네요. 모달이 해야 되는데 에헤이. 예 죄송합니다. 일단 모달 요거에서 이렇게 점 찍으면 그래도 안 나오네요. 이번엔 맞을 것 같은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클래스 이름이 도달 DLG C 도달 DLG .h를 안 찍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대화 상자 모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이 모달 대화 상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모달 대화 상자를 화면에서 닫기 전에는 이 뒤에 대화 상자로 포커스가 안 가요. 이렇게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땡땡 소리가 에러 경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모달 대화 상자의 특징이 뭐냐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거기서 일단 멈춰버려요. 그래서 사용자가 무엇이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가 로그인을 반드시 한 다음에 뭔가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로그인 창 인터페이스를 모달 윈도우 형식으로 모달 대화 상자 형식으로 띄우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흐름을 막는다라는 것만 아신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폼뷰 기반의 뭘 하는 거라든지 컨트롤 윈도우에서 쓰실 때 보셨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우실 거예요.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신다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모달 대화 상자는 그렇다 치고 모달 리스 대화 상자는 좀 다릅니다. 모달 리스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 클래스 이름이 좀 그러네요. 도달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걸 하나를 더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모달 말고요. 것 자체를 리소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카피 분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뭘로 바꿀 거냐면 모델리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션 부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는 굳이 바꿀 필요 없고 요거 바꾸죠. 이렇게 그냥 얘도 그냥 요거 하나만 바꿔 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 놓고 모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책 567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만들어진 모양이 나와 있어요. 거기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거 내용을 잠깐 보시죠. 일단 뭐 요거 뭐 이런 대화 상자 클래스 한번 또 등록해 주시고 클래스 먼저 추가해 놓고 가죠. 이번엔 이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C 모델리스 DLG 뭐 이렇게 모델리스 DLG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래스는 C 다이얼로그로 하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아까처럼 뭐 클래스 대화 상자 쪽에 또 인클루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버튼을 안 만들었네요. 버튼 만들고 합시다. 모달 말고 얘는 이제 모델리스가 되겠죠. 모델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버튼 핸들러를 추가를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모달 대화 상자는 객체 선언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달 하면서 호출하면 두 모달 호출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이 스코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유효한 지역 변수죠. 따라서 얘는 이거 넘어가면 이제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이 대화 상자 자체가 이거 넘어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두 모달 함수가 리턴하는 거는 OK 버튼 누르시거나 뭐 그러니까 취소하시거나 화면을 닫아버리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모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거는 윈도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면에 계속 그러니까 객체 자체는 존재하고 화면에 보일 거냐 말 거냐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태틱으로 정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번엔 제가 틀린 게 없었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윈도우가 생성이 됐냐 이거죠. get safe window sw인데 확인하셔갖고 이것이 만약에 윈도우가 아직 안 만들어졌더라. 그러면 윈도우 핸들이 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윈도우를 크리에이트 하라 이거죠. 윈도우 객체 자체를 크리에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첫 번째 인자가 이제 리소스 아이디를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다음에 부모 윈도우가 어딘지 명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본 파라미터가 뭐냐면 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널이라는 얘기는 이게 부모가 누가 되냐면 이제 그 바탕화면 윈도우가 돼버려요. 근데 뭐 책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일단 책대로 잠깐 해볼까요? 그냥 이대로만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LG 그 대화 상자 객체를 show 윈도우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객체는 정적 멤버로 선언됐죠. 이게 정적인 멤버로 선언됐으면 사실상 뭐 접근성에 있어서 여기가 지역적이지 이 객체는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객체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제 수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일반적인 그 정적인 변수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객체가 소멸되질 않아요. 다만 이 윈도우 객체 자체를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겠죠. 그 외에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항상 show 윈도우가 그냥 호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리스 대화 상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대화 상자를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클릭이 돼요. 이거는 이제 디액티베이트만 돼서 그렇지 뭐 따로 존재를 하고 더군다나 밑에를 보셔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걸 중에서 닫으면 저 윈도우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리소스를 좀 다른 걸 넣어서 예를 들면 에디트 컨트롤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제가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놓을게요. 이거 닫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띄워보면 이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 자체가 한 번 만들어주고 모달 대화 상자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딴 거 클릭을 못해요. 얘는 모델리스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뭐처럼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뭔가 입력이 여기서 끝이 나야 되죠. 그래서 그때그때 누를 때마다 새로운 윈도우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서 사라질 때마다 진짜 객체가 소멸되고요. 그런데 이 모더리스 대화 상자는 그렇지가 않죠.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 뭐 계속 다시 나오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화면에 나타나기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모 윈도우를 지금 지정을 안 하고 널로 해놓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요거를 이 대화 상자 지금 C 다이얼로그 테스트 DLG 대화 상자가 부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또 약간은 현상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띄워놓으면요, 예, 얘는 얘지만, 예, 부모 윈도우가 이제 일로 갔기 때문에, 예, 뭐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이제 다뤄지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죠. 예, 여기 보시면, 예, 내부적으로 이제 페어런트 거드로 갖는 이제 그런 차이 정도, 예,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뭐 널로 주셔도 되고, 예, 모더리스 대화 상자 같은 경우는 예, 널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직접 크리에이트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자 윈도우 쓸 일이 많으시죠? 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데요. 여기 이제 코드에서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놨는데, 재밌는 코드가 여기 보면 이제 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책 568페이지에 포스트 NC 디스트로이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가끔 여러분들 이제 잘못하시는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정적으로 선언된 게 아니니까 해보면 뭐가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함수가 클릭이 돼서 여기 호출이 됐어요. 윈도우 객체가 얘가 생성이 안 됐겠죠? 크리에이트 했어요. 이게 화면에 나오기도 전에 이 스코프를 벗어나 리턴하니까 객체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제 좀 얘기가 재밌어져요. 이 대화상자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포인터 P DLG를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럼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버튼 누를 때마다 윈도우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마구잡이로. 그죠? 그럼 이걸 지금 확인하면은 New는 했는데 딜리트 안 했죠. 그럼 이걸 또 여기서 딜리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까 모델 할 때랑 똑같아요. 만들어지고 스코프 벗어나기 전에 딜리트 시켜버리니까 화면에 나오기 전에 객체가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 상자를 계속 U를 했는데 딜리트를 바로 하기 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 한번 좀 꼼수라고 하기는 그런데 써먹을 만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럴 때 아까 알아두시면 한번 써먹을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갖다가 여기 이 모델리스트 대화 상자, 모델 대화 상자에 클래스 선택하시고 가상함수 중에 보시면 post nc destroy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 창이 완전히 소멸됐다. 그러니까 non 클라이언트 영역까지 파괴가 다 끝나는 시점에 호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딴 거 넣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고 예, 이래 버리는 거죠. 예, 좀 재밌는 코드죠? 내 자신을 딜리트하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좀 이 코드를 보기가 참 흔치 않은데 이게 돼요. 이 함수가 언제 호출되느냐? non 클라이언트 영역이 부셔질 때. 그러니까 그건 언제냐? 객체가 완전히 소멸할 때. 그럼 얘는 언제 불리냐면 일단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하나 걸어둘게요. F9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가지고 F5키 눌러서 보시면 모델 대화 상자가 있죠. 저걸 닫지 말고요. 그냥 메인 대화 상자를 닫아버리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메인 대화 상자가 닫힐 때, 예, 메인 프레임 윈도우가 혹은 뭐 SDI에서 그런 게 닫힐 때 이렇게 생성된 윈도우들이 다 여기서 예, 이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요 post nc destroy 함수가 이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때 delete this에서 이 객체 3개가 지금 알아서 다 닫혀버린다면, 소멸이 된다면 예, 메모리 낭비될 일도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호출하실 때는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언젠가 한 번은 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좀 방화벽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한번 써먹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화상자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MSN 메시지 이렇게 오른쪽 창에 막 쭈쭈쭉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거 구현하면서 그때 이걸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들 몫인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